톡 쏘는 정치 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또 오늘 신주인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희 세 명이 변호사이기도 하고 놀랍게도.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아, 네. 맞죠? 네. 아닌가요? 아, 네.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많은 방송에서도 다른 데서도 많이 뵙고 하는데 이전부터 두 분 하시는 걸 많이 봤었는데 어쨌든 뉴스 인사이다 제가 이제 같이 하니까 덕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아니 저는 네. 워낙에 또 박지훈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또 팬이기도 해서 제가 팬이에요, 아유, 사실. 해서 너무 네. 이제 뉴스토마토에 굉장히 적합한 시기적으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싶을 정도로 네. 와 시기적으로 정말 절묘했다. 그 정도로 와 적임자를 잘 찾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아직 그 경직된 모습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좀 더 풀고. 박지훈 변호사님의 예. 그 원래 그 네. 모습이 더 많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네. 뭐 방송의 전문가셔서 제가 덕담을 하고 할 잘 위치가 아니긴 합니다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시사 프로그램이 이제 혹독한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저 뉴스 인사이드에서 그 혹독한 시대 이겨내고 대박 나는 방송이 되시길 시사 프로그램의 대표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간판 프로그램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은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정말 분석 같은 거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찾아볼 때 뭐 법률이나 어떤 분석에는 찾아볼 때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신주진 변호사님은 재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 변호사 중에 저렇게 재밌은 분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또 이슈 23합 많은 또 말씀 또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슈 3합 시작 발음이 안 되네요. 이슈 3합 시작을 할 텐데 고정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정치 이슈부터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신 변호사님. 아니, 저는 제가 오늘 네. 생각한 정치 이슈는 네. 사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 그런데 또 이제 그게 또 우리 제작진들께서 꼼꼼하게 네. 질문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대통령의 담화 부분 또 우리 김 변호사님은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은 네. 주의 깊게 본 나오지 않은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느끼셨나 모르겠는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날 이제 발하고 새벽에 글을 올린 이후에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뉴스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어디서 뭘 하는지 네. 사실은 지금 그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수습을 하셔야 될 분인데 네. 싹 사라지고 예. 당연한 것처럼 뭐 후임 누가 수습할 것인지, 누가 이거를 아까도 뉴스팩 할 때 나왔습니다만 무슨 관리형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이분이 지금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뒷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싹 빠졌습니다. 그게 제일 눈에 들어요. 혹시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유, 모릅니다. 서초동에서 본 적 있습니까? 뭐 서초동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도 알 수가 없는. 싹 빠졌다. 한동훈 싹 위원장이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진 네. 게 아주 가정에 큰 뉴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사실은 메시지 자체가 크게 좀 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저는 느낌도 네.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12분 정도의 네. 그런 메시지 전달을 하고 나서 네. 사실은 뒤에서 다시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입니다. 근데 예. 이게 과연 이게 뭔가 우리가 뭐 봤던 모습에서는 본인의 어떤 예산 정책, 물가 관리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뭐 국정 방향 뭐 최선을 다했다. 네. 그러나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글쎄요, 과연 정말 반성이 있었나? 반성이 전혀 없다라는 게 와닿는 메시지인데 네. 그런데 뒤에서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고 네.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잖아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없다, 낮다라고 보여져요. 법률적 용어입니다. 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진심이 안 그렇죠. 들어져 있다, 네. 없다, 뭐 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해야 돼요. 일관성은 있다. 아,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저기 총선 전거 후 물론 뭐 그렇게 저도 예측했습니다만 네.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참 일관된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다. 정말 일관성은 사실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할 때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진술에 일관되신다. 네. 이분은 이거 사실 내용도 그래요. 국정 방향은 맞다. 결국은 국민이 이해를 못한 거다. 네. 내가 국민을 이해를 못 시켰다. 아하. 국정 방향 내가 맡겨왔다. 이런 모습들은 전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보여주셨고요. 사실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전재정 얘기를 또 하신 걸로 제가 네. 이제 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총선 다음 날 재정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지 네. 않습니까? 뭐 이제 실제로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네. 역대급 무슨 세수 결선 해가지고 나오는 몇 조인가요? 40조인가요? 뭐 지금 여기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인 정도고 네. 실제 이거를 이제 뭐 이거 지금 그것도 축소돼서 발표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네. 정도로 건전 재정과 매우 거리가 먼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건전 재정으로 물가를 잡고 뭐 자기가 잘 해왔는데 네. 일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그 전에 선거 전에 건전 재정 말씀하신 모습과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어쨌든 뭔 일이 있어도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진술이 일관되구나. 앞으로 변하는 건 없겠다.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재판에서나 일관성은 중요하지만 정치에서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한지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선거는 사실은 이번 심판을 한 거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봤다면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네. 국민들이 못 참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의미로 총선에 나서서 네. 투표를 했고 이렇게 여소, 야대 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거 국민의 뜻을 전혀 무시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사실 다시 한번 뭘 해야 되나. 네. 사실 국민들이 기존에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예전에 과거에 뭐 촛불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게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촛불 집회라든지 그 정도로 좀 심각할 수도 있다. 네. 자, 이 바뀌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인적 쇄신 이 부분이거든요. 계속 뭐 후임 총리하고 비서실장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제 보도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박영선 전 장관 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두 사람이 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확 되는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이른바 떠보는 얘기인지. 저는 떠보는 얘기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그 일관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일관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하마평으로 오르고 사실 네. 이게 이제 뭐 장관이든 중요 인물들을 선정을 할 때는 네. 당연히 여러 사람을 후보로 올려놓고 그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점점 더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건 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많은 경우 1순위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을 두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검증을 하고 협의하면서 하는 경우는 많은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여기 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 그 과정이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누구와 특히 이제 이번 총선 이후가 그것이 예. 많이 드러나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나와서 누구를 하마평에 올라서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여러 사람이 계속 사실 이전에 뭐 원희룡 원희룡, 장제원, 장제원 다시 또 거론됐지만 나오고 여러 사람 권영세 뭐 등등 계속 거론됐죠. 도중에 나온 것이어서 네. 이게 적어도 기껏해야 네. 그 대통령실에서 이걸 후보군에 올려놓고 이게 전국 그 타파 전국 이제 이거를 하기에 세신용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공개가 됐느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공개된 이유와 예.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여론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론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검토된 거는 맞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 미리 조금 쩍 떠보면서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지 네. 그것 때문에 한 것이다.
근데 이게 기존 정치 문법에는 네. 맞지 않는 방식이 아닌가. 정말 사실은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사실 일관성 있는 건 변화의 모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뜬금없이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 하에 뭐 TV조선과 YTN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보도를 네. 했는데 이것은 절대 기존 정치인이라든지 그 기존 정치인이라든지 기존 어떤 문법에 맞지 않는 정말 완전 보도 듣도 못한 방식의 인사를 띄우는 건데 이런 띄우는 방식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니까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네. 검토된 바 없다라고 또 검토된 바로 바 없다. 뒤집어요. 어허. 그런 걸 보면은 메시지가 다른 라인이 있지 않나 자꾸 이런 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라인에서 네. 이것을 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 네.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흔히 지금 뭐 거기 용산 대통령실에는 V1과 V2가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어떤 언론의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 저렇게 한번 해보 이런 이야기가 기존 정치 문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누구의 생각이지? 아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 박영선 전 장관하고 예. 이제 양정철 연구원장인 예.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이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을 수도 있다. 왜냐면 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는 것 같긴 네. 한데 원래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 했었어요. 네, 검찰청 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는 뭐 소문도 있고 어쨌든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박영선 전 장관하고는 사적 모임도 가질 정도의 친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이 좀 또 본인하고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좀 데려다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내가 친한데 아직 그러니까 지금 야당 쪽,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가 친한 사람들, 같이 일하면 내가 좀 편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하면 1순위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의 인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얘기하고 민주당하고 얘기가 돼야 되지. 이렇게 툭 던지면 그러니까요. 되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셨더라도 그걸 누구와 상의했느냐. 그런 지점, 누구와. 예. 과연 정말 대통령실 참모들과 다 이야기가 나눠졌던 것인가. 그런 게 의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바로 또 검토한 바 없다.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예. 반응이 안 좋으니까. 예. 이 말씀,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으로 떠보기, 좀 나쁘게 말하면 간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언론에서는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했어요.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자꾸 보도됩니까, 이거? 이런 거. 간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 이제 여론 관복이 있을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뜨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화 이제 미리 얘기해놓고 해야 되는데 보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주요 인사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나 이런 요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 정권의 요직을 맡는 것에서 좀 불안감이나 좀 네.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게 뭐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이제 사실 단독이라고 달고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는 것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이 지금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인적쇄신 난맥상이 다 보도되는 거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라는 거의 유령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랬는데 또 장제원 의원은 또 통화에서 나는 그렇게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예. 라고 하면서 뭐 비서실장 제안을 수락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지만 그 사실과 다르다. 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진짜 믿어야 될 사람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네. 있겠죠. 그런데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지에 대한 고심이 그만큼 크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가장 그냥 거의 한 몸이라고 부릴 정도로 이렇게
믿음과 서로 간의 신뢰가 돈독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그 쓱 가니까 또 90도로 인사를 하면서까지 굉장한 또 화제 충성심을, 현장에서, 예. 충성심을 보여줄 정도의 어떤 외부적으로 그런 모습, 그러면 친밀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디올백에 관련해서는 사과드릴 부분 이런 발언 하나로 와 저런 말을 하다니라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예. 생각할 정도의 배신감을 크게 느꼈고 뭐 내부적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미 갈등이 깊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게 없다면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결심을 굳혔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뭐 계속 이렇게 아닌데 보도되는 거가 더 문제이기도 하고 본인은 또 아니라고 또 하고 당사자는 사실 이게 사실 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누가 되면 좋은 거예요? 두 분 보시기에는 총리라든지 비서실장 누가 돼도 누가 돼도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런 논의들이 네.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사실 모든 논의들의 중심의 근본에 뭐가 있냐면요. 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나? 네. 왜 이렇게 뭐가 문제인가? 이게 사실은 문제의 초점이 근본이 있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들어와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좀 전에 박수현 당선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하나만 바뀌면 된다고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고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바뀌면 되는데 딴 사람이 와서는 안 바뀌니까. 뭐 이제 누가 들어오든 사실은 와서 와서 지금 저기 현재 일관된 대통령의 네. 그런 국정 철학에 비춰볼 때 예.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관철시키는 이런 분이 오시는 걸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달라질 게 없죠. 그러면 나아질 게 없을 것이다. 지금 논평 중에는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님 하고 싶은 거 빼고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빼고 다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빼고 다 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의 태도와 그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돼도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불통의 계속 이미지와 불통의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이건 뭐 가정이긴 한데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양정철 전 원장 이런 분들이 총리하고 비서실장이 임명되면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협치가 가능한 건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똑같습니까 그냥? 달라질 건 없다고 보고요. 예. 이게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분이시라서 네. 대통령은 일관된 모습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두 분 말씀하신 거 담화도 그렇고 일관되고 뭐 똑같이 이제 하지만 앞으로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 기대가 매우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뭐 기대를 하려면은 그 네. 기본적인 어떤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거가 필요한데 아하. 그 기대를 하기에 정말 판판히 그 기대, 국민들의 기대를 깨는 네. 발언과 메시지를 통해서 더 이상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 뭐 레임덕이 아니라 지금 임기가 지금 중반도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2년밖에 안 됐는데 다들 그 피로도가 엄청나고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와 이거 2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대적으로 바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이거는 자초위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법률 용어입니다. 네. 자초위난 스스로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자초위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박영선, 양정철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혹시 탈당하라 이런 목소리 나올 수 있습니까? 대통령? 나올 수는 있는데 아하. 뭐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총선 과정에서도 한번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함원경 후보인가요? 예, 나왔다가 네. 쑥 들어갔는데 네, 취소해버렸어요. 네, 그때는 이제 취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뭐 계속 저기 대통령께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 네. 그 총선 충격 이후에 보인 반응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담화에서 그 사과는 비공개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정 철학은 틀린 게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은 기본 지금 심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의 그 결과 충격으로도 이분한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가까이 있는 국민의힘 분들이 더 잘하실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변하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아직은 예. 익명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익명인 어떤 비윤계 당선자와 통화해서 네. 이럴 거면 탈당하라 이런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네. 말하기는 너무 무섭죠. 아 무서워서 못합니까? 예. 그렇죠. 예. 전 국민의 지목을 받을 텐데,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한 비윤계 당선자다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면은 네.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에게도 과연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익명인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근데 이거 저는 익명인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이라고 봅니다. 아하.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대통령보다 지금 당선된 당선자들의 임기가 더 깁니다. 1년 더 합니다. 네, 1년 더 4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임기가 더 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당선에 대해서 그 다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전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 거리를 두고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부분이 여야 영수회담이거든요. 이 부분은 성사가 됩니까? 다들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지금 여론이 이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푸시하는 그러니까 여론에서 어떤 파괴가 전국 타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대통령실이 예전만큼 완강하게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하. 뭐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결정은 못 하실 것이다. 아,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 그러니까 솔직히 제 생각에는 예. 대통령께서 여전히 그거 해야 돼? 아,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래. 필요해 그거? 예, 필요해.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큰 의미를 둔다거나 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하시는 걸 보면. 아하.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 예, 이런 것 자체도 저는 이제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쩌면 이것도 그냥 물 건너갈 수도 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근데 이 보십니까? 여당 내부에서 예.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어느 누구다 이름이 딱 거론된 건 아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더 이상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은 네. 글쎄요. 그냥 계속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입장으로 고립이잖아요. 네.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본인이 더 고립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여당과의 협치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야당과는 완전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 홀로 대통령으로밖에 지낼 수가 없는 것인가. 가장 안 좋은 거죠. 여당 야당하고 다 멀어지면 그렇죠. 실제로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탄핵 같은 국면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부에서의 목소리라는 것이 저는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다 국회의원들의 존립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 이제 오는 사람들이 예. 이재명 예. 이제 당선자하고요. 이제 의원이라고 불려. 네.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이거든요. 싫을 것 같아요. 앉아서 회담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부담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또 관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 영수회담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지금 국민의힘 얘기 좀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뭐 중진 총회 뭐 원로들 만나고 그렇게 다양한 행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실무형 비대위 꾸리겠다. 6월 전당대회 열겠다. 당대표가 어떤 당대표가 올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당대표가 네. 어떤 당대표를 선출하는 거라면은 지금 당대표로서 뭐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배제하는 그런 걸로 간다면 사실은 글쎄요, 당원들과 또 내부의 목소리가 달라진다면은 네. 또 이 당원들은 아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동훈 위원장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이 뭐 이슈로 이제 짚어주셨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정치 초보, 정치 무경험, 요거를 꼽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잘했냐에 대해서는 네. 또 이제 뭐 의문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잘하지 못한 이유가 무경험 때문인지 라고 보진 않고요. 무경험이 아니고. 예, 그분이 경험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분 스타일이나 캐릭터가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분이 경험이 좀 쌓이면 노련해져서 정치를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게 스타일이 그러신 분 같아서 네. 그래서 뭐 그게 이유다. 그러니까 경험을 좀 쌓이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거대 야당으로 되고 총선의 그런 민심을 받을 수 있었던 네. 가장 원인 중에 하나로 또 뽑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아하,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과 이수정 후보죠. 이수정, 예, 이수정 후보. 예, 지금 교수. 예, 이수정 교수. 대파 논란을 계속 네. 확산시키고 이제 선관위에서도 대파를 가지고 오지 마라. 정치적 표현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계속 이제 총선의 민심이 다 기울었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소한 정치인으로 본인이 나섰으면은 계속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는 것이 본인의 지금 셀카 놀이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여당의 사령탑으로서 전략을 세우고 민심을 바로잡기,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본인이 무슨 예를 들면 대선 연습인 것 마냥 그런 자신의 지적들, 비판들 많았죠. 예. 자신의 인기에만 인기 놀이 몰입만 하니까 오히려 다른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후보인지를 심지어 모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최소한 본인의 당의 후보가 누군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건지, 이 지역은 어디인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오직 이조 심판만 때리고 뭐 범죄자들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민심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은 분명히 부족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최고의 수훈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수정 후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두 사람이 네. 총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얘기죠. 결과론적 네, 얘기겠죠. 결과론적 얘기죠. 예.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은 지금 댓글에 계속 그 얘기가 올라오긴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당대표 연임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 얘기인지 어떻게 될지 오늘 댓글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소개를 안 드리고 있지만 네, 사실 제가 네.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다시 한번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사견이죠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 의견은 안 되겠죠. 제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라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사견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견입니다. 네.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총선 이제 대선 이후에 바로 그 당 대표가 된 것 자체가 네. 그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욕심을 부렸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미지 소모나 아니면 회복을 위해서 물러서 있어야 될 상황에 네. 당 수습을 위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던진 거거든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었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자기 관리를 하고 좀 이렇게 수그러들이고 자기 그 대응이나 뭐 법률적 문제나 대응을 한 이후에 사실은 그 한 중반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게 맞았는데 네. 대선 대권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 대표를 하는 게 또 이제 저도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한테 좀 얘기도 듣고 물어보고도 했는데 당 대표 하는 것이 대선 주자로 나오는데 크게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 나온 게 사실은 민주당을 추스르기 위한 것이 좀 컸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당 대표 나오라는 걸 권유했던 이유 중에 사람들이 어쨌든 민주당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이 끝까지 책임져라라는 얘기를 듣고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연임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수습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계속 당을 위해서 네. 당대표를 위해서 이거를 소모하는 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상으로도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어쨌든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네. 좀 이번에 이제 더 연임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요거는 뭐 변호사 우리 김필성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이다. 또 다시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연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연임이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네. 사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네.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그 기존에부터 나왔던 거의 그런 이미지 그런 거의 의도를 보면은 네. 사실은 또 여기서도 질문이 나오니까 계속 이게 이슈화가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무슨 방탄 이재명, 방탄 뭐 계속 이런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의 그런 의도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 긍정적인 어떤 이런 연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당원들의 지지, 압도적 지지 그런 거는 계속 확인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언론에서 마치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띄우고 있다 이렇게 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의 군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 띄우기. 저는 이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고 이거를 계속 질문을 던져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당대표예요. 근데 연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네.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슈화하면서 띄우는 거는 언론이 먼저 띄웠고 언론이 좀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는 먼저 거군요. 띄웠다. 그 아. 부분은 그 부분에서 의도가 좋지는 않았다. 다만 당원들의 그 네. 열화와 같은 지지, 성원 이런 것을 확인하는 데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됐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네. 이게 언론에 또 영향도 있었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네, 개인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방탄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되게 억울하거든요. 방탄 변호사잖아요. 제가 예. 정말 국회의원에게 방탄을 해주고 했으면 네. 제가 일이 쉬웠겠죠. 아하하. 제가 지난주 목요일도 예. 방송한 그날 예. 매주 목요일 하니까 그날 밤을 샜거든요. 네. 재판인 것 때문에 예. 진행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총선 기간 중에도 딴 정치인들은 전부 재판을 안 하는데 여전히 2주에 3번 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2주에 3번 재판인데 그냥 다 돌리고 그 재판도 아침부터 저녁 문 닫을 때까지 했습니다. 문 닫을 때까지 다 풀로 했는데 저희 뭐 다 변호사니까 연기하면 안 됩니까? 연기 안 돼, 못해. 속박 막 그 아주 촉박한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증인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안 나오면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계획된 이건 제 개인적인 게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 계획된 증인들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위례 예. 그다음에 아마 대장동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성남 FC 그다음에 백현동이 남아 있거든요. 내년 이맘때 넘길 거예요. 빡빡하게 1심도 내년 이맘때까지 될 거라고 끝나기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거기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국회에서 방탄해주고 다 해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건 아직 뉴스에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재판 끝나고 나서 다른 재판까지 지금 우리 재판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3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3번이나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른 것도 기소가 됐으니까 그럼 일주일에 4번, 5번까지 나가요. 뭐 매일 나가는 거예요. 좀 심각하네요. 예, 이게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탄입니까? 방탄이. 그렇게 나가는 피고인이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피고인도 그렇게 나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사실. 예, 요거는 뭐 개인 또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김필성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고발을 했습니다. 자, 뭐 최상번 특검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또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발들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게 총선 기간에 이제 네.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네.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현금 저수지를 78억 규모로 조성해 놨다. 네. 그리고 그 시기 언제 특활비를 내려줬는지 그 시기를 굉장히 특정을 했고 네. 그런 규모, 액수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보도를 다 보고 이런 어떤 굉장히 자세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무조건적으로 근거 없는 공세라고 한다는 게 일단 그겁니다. 부인. 첫 번째 작전 부인. 네. 예. 뭐 일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주하고 네. 그다음에 백을 써라. 뭐 1부, 2도, 백도
예. 잡혔을 때 네.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부인하고 근거 없는 공세다라고 하면은 그런 보도된 사실 자체가 전부 다 허위 사실인가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될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않으면 오히려 표를 줬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인 거죠. 네. 검찰 특갈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앞으로? 앞으로 아니 뭐 지금 현 저기 뭡니까 지금 고소 고발을 하신 됐습니다. 예. 된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은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있고 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수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권 때문에 형사소추 특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원래는 이제 소추가 안 되는 거니까 수사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사하는 게 쉽진 않죠. 이거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 보여온 모습이 네. 웬만한 문제가 되면 전부 고소고발로 가서 이거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네. 자체는 제가 잘못된 경향이라고 보는데 정치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으로 간다는 게 결국은 왜냐하면 법원하고 검찰 수사기관에 맡기는 거거든요.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만 지금 저는 지금 고소고발은 이 고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지금 수사기관과 사법적 수단을 주요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이 정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사실 좀 전에 주제로 지금 얘기했던 어떻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까 또는 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은 밑에 깔리는 전제용이 하나가 뭐냐면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하하. 이런 두려움들. 예, 압수수색.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선거 끝나는 이후에 6개월 동안은 이게 공선법 그렇죠. 공소시효기 때문에 그때 동안은 매우 몸을살이거든요. 6개월 동안 다 기소를 해야 됩니다. 네. 또 기소를 하죠. 네, 통상. 기소를 하기 때문에 네. 그 6개월 딱 지나면 이제 의원들이 이때 살았다 이렇게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를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막 결과가 이러니까 다 이게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은 잘 못합니다. 네, 눈치 못하죠. 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는 말까지 듣는 그런 정권이라 네.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수사나 이런 사법 권력 같은 것들이 남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면 네. 이렇게 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하. 네, 그래서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공수처가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아직 많이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예, 잘 하고 예. 있지는 못하고 네, 있죠. 하고 있지 예. 하고 저는 부실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가 개헌을 하면 공수처법부터 개정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거나 그런 거.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수사는 아마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자, 검찰 얘기하기 전에 마무리 좀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있었다 진술이 있었어요. 검찰 조사받으러 갔다가 쌍방울 회장이죠. 김성태 씨 술자리 조사실에서 술판 벌려졌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근데 진술이 예. 매우 구체적이에요. 네. 매우 구체적이고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그거를 굉장히 정말 눈에 보이듯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일이 아니었고 그 과거에 한명수 총리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밥. 네,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최초 그런 것도 아니고 검찰 관계자들도 사실은 이런 게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어느 정도의 회유성 이런 건 가능한데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이런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왜 그랬는지 그런 그 시기까지 다 특정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진술이 논란이 된다면은 더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검찰이 그냥 황당하다라는 어떤 입장으로는 이게 과연 덮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술 먹어도 됩니까 거기서? 안 되죠.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먹어봤어요. 술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예. 거기서 누가 먹습니까? 커피는 먹어도 되나? 아니
뭐 일과 시간 끝나고 자기들끼리 뭐 한잔 할 수는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사 당사자를 불러서 그거는 술을 말이 안 먹는다, 돼요. 말이 그러니까 안 지금 되는데. 술을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술이 아니라 차를 마셨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조사 당사자를 불러다가 회유하는 거잖아요. 회유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인 거죠. 네. 게다가 또 공공관계에 네. 있는 사람들로 지목이 됐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만나서 진술을 맞춘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거 그러면 좀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겁니까? 확인이 당연히 돼야죠. 아하. 이거는 사실은 수사의 적법성 문제라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검찰이 제대로 확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검찰 책임져야 될 수원지검인데 네. 여기. 그러니까 예.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 만들어 놓은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수처 얘기 또 공수처 얘기로.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사실 제가 이제 그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얘기 이제 엄청 많이 하는데 공수처 얘기하는 후보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가장 정상화 먼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많이 됐으면 이거 나왔으면 공수처가 아마 제대로 돌아갔으면 벌써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예요. 아하, 그 정도로 예. 중요한 사건이고 공수처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하고 있으면 뭐 법률 정리가 착착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자,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